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법을 50배, 100배, 대박 한국에는 어떤 기업이 있나 중소기업 체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대기업들에 대해서 주로 언급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화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지능화 시대를 이끌 DNA 100대 혁신기업이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나 확인한 자료입니다. 물론 이 자료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 언급한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입니다. 과거에 업로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매수와 관련되는 영상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검은색으로 표시된 두 개의 영상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100대 혁신 기업 중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부분에서 언급된 기업들을 한번 다뤄볼 겁니다.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코넥스 상장사도 여럿 있지만 코넥스는 제외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실린 소개 내용을 확인하고 주가 차트와 함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투자의 팁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 조사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DNA 분야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 정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사가 진행됐고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에도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이 선정된 100개 기업이 산업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것이고요. 실제 상황과는 조금 상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정보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의 서론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눈여겨봐야 할 점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 면에서는 네트워크 분야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 분야가 287%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분야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 인공지능에 주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빅데이터가 따라온다는 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꾸준히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한 점을 꼽았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우리나라의 AI 연구센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 뉴욕, 모스크바, 토론토 등 세계 주요 도시에 AI 센터를 세우고 현지에서 인재들을 모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과거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중소기업들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출구 전략 유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출구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으로 기업 공개, IPO를 꼽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수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는가? 과거에 새로운 기술과 같은 종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 증시의 전설, 새로운 기술인데요. 무려 IT버블 당시에 6개월 만에 150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차트가 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새로운 기술이 150배나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금옥, 롯데, 동아, 코롱을 합친 것을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4일 종가 기준으로 2조 4천억 원, 재계서열 7위까지 올라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IT버블은 강렬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 기업 중에서 상장사는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고요. 263880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오픈베이스라는 회사의 SI 사업이 물적 분할됐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코스닥 상장사인 오픈베이스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주요 사업 분야는 데이터 인프라 사업, 데이터 솔루션,
빅데이터 솔루션, 예측 분석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고, 서비스 사업 부문으로는 맞춤형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 지금 주가 차트와 간단한 재무제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주가 차트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년 정도 주가 흐름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최근에 상한가를 치고 또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고점 부분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향후에도 우상향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8년 실적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3억,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40억으로 적자를 보였습니다. 지난 3월 1분기 실적도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9억으로 각각 적자를 보였고요. 전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솔루션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이슈성으로 변동성이 커진 모습인데, 자, 이런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 두 번째 기업으로 엑셈이 있습니다. 엑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빅데이터 부분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는 엔터프라이즈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엑셈의 재무제표와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먼저 살펴보면요. 엑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살펴본 데이터 솔루션과 달리 2018년에도 흑자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올해 1분기에 적자 전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보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고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간단히 살펴봤을 때 재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회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차트 한번 살펴보면요. 4월 초에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다시 급락을 했는데요. 아마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급락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고점 뚫지 못하고 이렇게 박스권 하단 부분에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엑셈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향후에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면은 우상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엑셈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싶다면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회사입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관련인데요. 총 40개가 선정됐고 관련 상장사는 현재 4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네페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해서 꽤나 유명한 회사인데요. 주요 사업 분야로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 사업이 있고요. 그건 유로픽 인공지능 칩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인지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 주가 차트와 재무제표표가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고 특히 2019년 예상 실적은 전년 대비 150% 2배 이상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페스는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 수혜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주가 차트 보시면은 올 초 1월에 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7개월 동안 35,000원까지 상승하면서 3.5배나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제가 과거에 손절하지 말고 존버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영상에서 네페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자, 그때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팔지 말고 기다리면은 본전 그리고 그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페스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과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 치고는 실적이 매우 좋은 편이라는 점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2016년 9월 12일에 사명을 디오텍에서 셀바스 AI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명에 AI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인공지능 테마주로 자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주요 사업 분야로는 셀비 챗봇, 음성 솔루션, OCR 솔루션,
필기인식 솔루션 등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표와 주가 차트가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2016년에 적자, 2017년에 적자, 2018년에 적자, 그리고 2019년 1분기도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적자가 많이 나타나는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척 하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큰 손들이 개미들을 꼬시면서 털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업보고서가 제출되고 난 뒤에는 거래 정지를 맞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테마로서 셀바스 AI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에 상장 폐지가 된다면 그 돈들은 추리 조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부터 누누이 강조하는 것, 바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빨간색이 이렇게 많은 것들은 무조건 손절을 하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인공지능 관련 기업 소프트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소프트센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수집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소프트센의 재무제표와 주가 차트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영업이익은 흑자를 내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2019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억으로 적자를 보였지만 당기순이익은 10억으로 흑자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 각각 흑자를 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은 게 계속 드러나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이 소프트센은 더욱더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인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주가는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 전고점 매물대 부근에서 주가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만약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흑자가 나온다면은 이 소프트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인공지능 관련 기업 이스트소프트가 있습니다. 자, 이스트소프트는 알약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주요 사업 분야는 인공지능 보안 부분, 그리고 인공지능 챗봇, 인공지능 커머스 등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여러 기업들과 달리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AI, 인공지능이 부각되면 나중에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도 있는 기업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재무제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더 확대한 재무제표표가 있는데 2016년 적자, 2017년 적자였고요. 2018년에는 흑자를 내면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또 2019년 1분기에 적자를 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과연 2분기와 3분기에 흑자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트소프트의 주가 차트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변동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이런 변동성이 커진 것은 AI가 주목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줌인터넷이 상장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 실적이 확실하게 흑자로 돌아선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와 AI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도 실적이 안 나오는 곳이 꽤 많다는 겁니다. 특히 셀바스 AI는 거래 정지까지 당한 상태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코넥스 상장사도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코넥스 상장사들은 향후에 코스닥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주가 상승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네페스와 소프트센이 그나마 흑자를 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페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주가가 3.5배나 오르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생 같은 경우는 서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일단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 이들 종목들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 테마와 관련 있는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주가 변동폭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벌써 사람들은 이 4차 산업혁명 테마에 관심을 보이면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특히 실적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마성으로 급등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데 테마성으로 급등한다면은 결국에는 또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결론입니다.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좀 일찍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실적이 확실히 나오는 종목을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 급등을 한다고 해도 결국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4차 산업혁명 버블이 본격화된다면 자, 과거 우리가 IT 버블 사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주목을 하게 되겠죠. 버블이 본격화된 시기에는 실적이 아닌 성장성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실적에 관계없이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 바로 코넥스 상장사인데요. 최근에 스펙과 합병해서 코스닥에 상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과의 합병 소식, 상장 소식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스펙과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초창기에 많은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후에 급등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재무제표를 꼭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주식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